자,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거죠. 좀 어렵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굿머니 화려한 날날입니다. 굿머니 좋은 머니죠. 자, 앞선 시간에 지금 쭉 찍다가 여기 조금 연세가 계신 분들이 이 화면이 작다 해서 제가 화면을 좀 키워봤습니다. 키워보니까 글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늘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간 내 등락봉수 여기까지 했죠. 기간 내 등락봉수라는 것은 뭐 몇 봉 이내에서 몇 개가 상승하거나 또는 뭐 하락하거나 보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뭐 10봉에서 10봉이 보합된다는 거는 찾기가 힘들겠죠. 아예 정지된 기업들은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상 정지가 되어 있던 그 종목들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야 나오네. 아 수정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한번 낮춰 볼게요. 2봉 정도가 얘가 나왔다. 2봉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자, 차트는 뭐 작게 펴도 보이니까 어이구 이걸 줄이면 안 된대. 제가 이거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실수가 있고 또 말할 때 조금 뭐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공부를 미리 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아니고 저도 그냥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가 베팅 계속 잘 나왔죠. 뭐 오늘 같은 장은 좀 안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종가 베팅이 계속 좋았습니다. 8월달 쭉 보면은 뭐 7월달도 마찬가지지만 뭐 넣으면은 뭐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간다든지 그 다음날 뭐 17% 매드 팩토 이런 것들도 날라갔죠. 그 다음에 8월달 같은 경우에 뭐 이치한불 20% 이상 터졌고 8월 3일날 또 신성 델타테크 뭐 9% 나왔고 뭐 상한 같은 게 6% 정도 이런 것들도 뭐 괜찮죠. 나쁘진 않죠. 어차피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오전에 매도한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초보분들이 같이 매매를 할 때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종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가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나중에 종가 매매할 때 한 번에 매매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3시 20분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익이 어떤 사람은 손해고 이런 것들보다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소외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종가에 대한 부분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쭉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한 지 오래는 되지는 않았죠. 내가 몇 달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달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종가가 굉장히 확률이 많이 높고 또 수익률도 굉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가는 들어가서 시간 외라는 게 있어요. 시간 외가 뭐냐면은 4시 지나면은 또 매매가 시작되죠. 이 장시간에 올랐던 그 종가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오르지만 그 다음날에 시작가는 언제나 오늘 3시 30분에 종가였죠. 거기에 종가의 변함은 없지만 그 안에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종가가 상한가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외에서는 또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뭐 상한가 마무리됐다. 근데 10% 위로, 그 다음에 10%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다는 건 10%까지가 하한선입니다. 상한선이 10%, 하한선 10%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했던 것들이고요. 애니젠 같은 경우도 18%, 바이오스마트 11%, 뭐 레몬 시간의 상이고 이런 것들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회원 등급 신청을 잘 하셔가지고 우수회원을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우수회원 미션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다가 또 이 새길로 빠졌죠. 자, 기간 내 등락 봉수라는 것은 여기 딱 보시면은 10봉 이내, 그러니까 오늘부터 10봉 이내에 보합이 2번 발생한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네, 검색을 해보니까 경방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 종가가 2개가 똑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윗꼬리 종가 얼마예요? 11,700원. 그 다음에 여기
11,700원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맞기 때문에 얘를 뽑아준 것이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그거였죠. 또 제가 하나를 좀 괜찮은 거 빼먹은 것 같은데 기간 내 기준봉 돌파는 우리가 했었죠. 이게 좀 재밌었고 뭔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은 종목을 좀 뽑아줬었는데 기준봉 비교 이것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0봉 5봉 이내에서 뭐 10봉 5봉 이내에서 해봅시다. 그냥 추가를 해볼게요. 요거 빼고 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동화약품이. 자, 동화약품이 자, 여기에 할게요. 차트가 잘 보여야지 되니까. 자, 동화약품이 5봉 이내에 기준봉 최고래 100만 주다. 100만 주에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인 것들을 좀 뽑아달라라고 했던 거죠. 고가, 기준봉의 고가는 영봉전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러면 100만 주 이상 여기 찾아보면 되죠. 여기 110만 주죠. 여기도 110만 주, 여기도 100만 주 넘었겠죠. 근데 여기는 5봉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죠. 그러니까 여기도 5봉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예요. 그러면 기준봉은 얘죠. 얘. 얘의 고가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34,450원 여기죠. 자, 여기가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인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된 그 기준봉을, 이 기준봉을 어때요? 이 기준봉의 고가가 크다. 영봉전보다. 그죠? 현재의 봉보다 크다. 얘가 큰 거죠. 지금 얘보다 작은 거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자,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동화약품이 없어지겠죠. 없어지죠. 종목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다시 똑바로 해볼게요. 수정. 자, 동화약품 또는 뭐 이거 반대로 하려면은 얘 아닌 걸 뽑으면 되겠죠. 얘 아닌 거. 죄송합니다. 얘 아닌 거. 그러면 검색하면 또 반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종목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올라온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또 여기서 더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I가 뭐냐면은 그 앞에 알려드렸죠. 1편부터 쭉 보시면 요거는 다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절대로 뽑지 말아 주십시오. 요거는 요걸 뽑아 달라는 거고. 그죠? 만약에 여기서 I를 하면은 얘가 5봉 이내에 100만 주 이상이 되었던 10% 이상 떴던 종목 중에 오늘의 종가가 어제 그 기준봉의 종가보다 고가보다 작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작은 거.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중에 얘가 나왔죠. 동화약품이. 얘보다 낮은 걸 뽑아달라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데 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에 여러 가지 그 검색식을 쭉 뽑아놓고 쭉 설명을 하고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보면은 뭔가가 뭐 가슴 뛰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것들을 뭐 내어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에 빠지게 되냐면은 기준을 이제 기초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한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한글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책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맹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맹국가 되기 전에 기역, 니은, 티끌, 리엇을 다 잘 하고 난 후에 그걸 배워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다 급하잖아요. 근데 그 급한 마음을 누르셔야 여러분들이 뒤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게. 계단을 5개 뛰어넘다가 넘어지면은 계단을 1개 오른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죠. 왜?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기부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개월 동안 만에 기부술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 발씩 올라간 사람은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죠. 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높아지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것들 다 제치고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만 해서
다 먹고 살겠죠. 그러면은 생산, 유통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기계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은 하나하나 깨닫고 나서 뒤에 접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현명한 투자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갑자기 또 샜죠. 죄송합니다. 자, 동화약품 그래서 요 기준봉, 여기 기준봉이 됐죠. 10% 이상 나왔죠. 13%죠. 고가가. 그 다음에 어때요? 시가에서 저기 고가가 13% 넘었고 고가보다 낮은 기업을 찾아주세요라고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했을 때 이 반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나으시죠. 요거가 아닌 기업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 고가를 넘은 애들, 여기 고가를 넘은 애들을 뽑아달라. 이 주문이죠. 그러면 수정하고 검색을 하면 다른 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자, 이 고가를 넘었죠. 100만 주 이상, 10% 이상, 5봉 이내죠. 근데 얘 어떻게 해요? 점점 같습니다. 야, 만약에 어저께 만약에 얘를 잡았다 이러면 얘 29% 한 번에 먹는 거죠. 대박이다. 물론 여기서 점을 갖기 때문에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봅시다. 현대차. 자, 현대차 100만 주 넘은 거 600만 주 넘었죠. 얘도 800만 주 넘었죠. 근데 지금 이 기준봉이 되지 못했어요. 왜? 여기가 기준봉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왜? 여기보다 넘으려면 여기보다 더 뛰어나야 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기준봉 어저께 만약에 매수를 했다. 여기 기준봉보다 높았을 때 그러면 최소 여기 172806 정도는 매수를 한다. 고가가 어딥니까? 172500이죠. 172,5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185,500원까지 갔습니다. 최소 5%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 이 기준봉 주가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한 거죠.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한 건가? 등락 봉수까지 한 거죠. 오늘 제가 새로 한 거죠. 이거는 저도 이 하나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이래 횡보로 하는 기업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찾았다 칩시다. 횡보로 하는 기업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 횡보를 하다가 기준봉이 현재 뭐 100만 주, 100만 주가 다 넘는데 한 200만 주의 기업에 대해서 200만 주의 시가 등량 기준봉이 최고 거래량이 200만 주로 만들고 200만 주를 만들고 뭐 한 10봉 이내에서 200만 주 이상 요렇게 해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이다. 10%라는 것은 의미가 크죠. 왜냐면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물론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른 걸로 또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조금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7번 보고 지금 제가 지금 다음 게 뭔지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17편은 한 5분 정도 빨리 돌려서 봤는데 그 다음에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음에 뭐 얘기가 있으면은 요거를 보완할 방법이 뭐냐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100% 까먹을 거니까. 자, 그래서 10봉 이내에서 200만 주 이상의 시가 대비 등락률이 10% 이상이고 고가가 어저께 고가보다 오늘 고가가 돌파를 한 거죠. 결론은 기준봉 주가 돌파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 자, 그 비교는 현재 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주가 돌파는 어때요? 돌파를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돌파할 당시에만 탁 뜨고 떨어지면은 만약에 여기 주가가 빠져버리죠.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가보다 우리가 큰 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이죠. 추가. 그럼 얘를 빼버리고 얘는 지웁시다. 자, 아까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횡보를 하는 것을 찾았다. 우리 앞에 횡보하는 거 배웠죠. 뭐 10봉 중에 뭐 가령 어떤 걸 했죠? 연속 상승 하락.
보합 발생. 횡보를 제가 어떤 걸 잡았었는데 뭘로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횡보를 잡았다라는 것은 앞에 거 좀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횡보를 한 것들 중에 이제 기준봉을 200만 주에서 잡아 본다는 거죠. 가면 가령 여기 앞에 오다가 200만 주가 잡히는 곳이 여기 딱 생기죠. 400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딱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대차죠. 현대차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알로코도 나오고 200만 주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 고가를 돌파하는 애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고가보다 큰 애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종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왔다. 그럼 이거 지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100% 잡히죠. 여기 종가가 지금 어때요? 11만 원이죠. 여기 고가가 얼마입니까? 11만 원이죠. 그러니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잡아가지고 고가를 한번 보세요. 11만 3천 원이죠. 그러면 11만에서 11만 3천 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나 올라요? 3% 정도 오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캐치로 얘를 접목을 해서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딱 잡아서 여기에 3%를 수익을 내고 쏙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근데 그 다음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더욱더 큰 놈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 200만 주를 제가 요걸 보고 한 게 아니고 저도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자, 400만 주, 100만 주, 130만 주, 200만 주 여기 넘은 거 있죠. 자, 가령 여기를 기준봉으로 삼았다라고 해도 잭팟 터지는 거는 어때요? 손매매를 하면 여기를 기준봉 잡으면 대박이죠. 그 다음에 손매매를 했어도 여기도 대박이죠. 거의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죠? 상한가가 내가 10% 정도 나오죠.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근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봉으로 잡았다. 100만 주 이상. 여기 몇 주죠? 거래량이 400만 주죠. 200만 주가 여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준봉이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잡았던 거 제가 그냥 머리로 했을 때, 머리 나쁘지만 기준봉을 잡을 때 여기다. 그럼 얘들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 아이러니하다. 자, 기준봉이라는 것이 거래가 터지고 잡히는 곳들이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얘가 잡아내는 것들이 보면은 이런 애들을 잡아서 조금 가지고 있으면 슈팅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얼마예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고점에서 잡는다는 것은 여기는 안 잡히겠죠. 여기는 안 잡히겠죠. 아까 이 식대로 하면 안 잡히죠. 왜? 기준봉의 고가보다 큰 놈을 잡아달라 했잖아요. 큰 놈을 잡으면 여기까지 안 잡히는 거죠. 자, 이걸 빼볼게요. 안 잡히니까. 자, 이거 이해를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다름에 큰이 아니고죠. 그 저기 고수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깁니다. 자, 여기서 올라간 애들 어때요? 다 저항을 맞고 올라가다 여기서 뚫었죠. 뚫었는데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근데 종가 어때요? 여기보다 높죠. 종가가 몸통이니까. 얘 말이죠. 얘.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제대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봉이 얘잖아요. 그죠? 얘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좀 올랐네. 좀 내려볼게요. 꼭지점. 고점을 꼭지점이라죠. 윗꼬리 윗부분. 그러면은 얘의 꼭지점을 얘도 넘었어요. 얘도 넘었고. 근데 거의 안 잡히는 거죠. 이 꼭지점이 얼마고? 그 고점이 99,400원. 99,500원 100원 넘었어. 100원 넘었어. 여기도 200원 넘었어. 얘는 빠졌고. 그러면 마이너스 만약에 3%대를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해 볼 때 손절선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1, 2, 3 이 정도죠. 그러면 손절선이 여기다 라고 칩시다. 여기다. 자, 여기서도 잡힐 수 있고 여기서 잡힐 수 있고, 제가 바라는 건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뚫고 올라왔을 때 안착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약간 손절선에도 닿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3%라고 치고 뭐 4% 하면은 뭐 당연히 안 잡히겠죠. 여기까지 오니까 뭐 4% 정도
이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봐도 이런 그림들은 기준봉을 어떤 매집의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기준봉이 뭐 무조건 매집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 고점, 그죠? 여기 고점을 넘는 애들을 잡아낸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서 손절선을 만약에 잡았다,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다가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아서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4% 미만이죠. 근데 우린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제외고, 자, 이렇게 다시 오릅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가령 우리가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손절선 미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몇 프로입니까? 여기가? 아, 잘 안 잡히네. 손이 이상한가? 에이씨. 자, 그럼 거꾸로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한 이 정도죠. 18%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도. 그죠? 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응용하는 부분이죠. 물론 캐치를 하면 더 재밌겠지만, 캐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런 부분 짧잖아요. 짧게 이렇게 뭐 행보라고 보고 5% 이내는 행보죠. 행보라고 보고 여기 올라갔다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다. 또 그 기준봉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봉을 갖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주가에 따라 어떤 기업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어떤 지지와 저항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여기 첫 시발점이죠. 근데 여기는 기준봉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준봉으로 만들었지만, 왜? 여기는 이제 급등의 시작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를 어떤 마디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추세의 변곡점이라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쭉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는데 좀 어렵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뚫고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횡보라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횡보라는 것이 요렇게 박스 구간을 그리는, 또는 이렇게 박스 구간을 그리는 요런 애들만 횡보가 아니고요. 이런 것도 횡보입니다. 요렇게 가는 것도 횡보가 아니고 박스 구간을 그리는 거죠. 요것도 박스 구간을 그리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면은 나중에는 이쯤 되면 튀어나가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거죠. 자, 이걸 지우려면은 이걸 좀 안 지워지네. 키움이 이게 좀 쓰기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런 박스 구간을 가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그 박스 구간에서, 박스 이런 구간에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해하면 더 좋겠죠. 이거는 추세와 마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제가 강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기준봉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찾았을 때 얘는 막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애는 아니었죠. 이 찾아보면은 8%뭐 오르는 것도 큰 거죠. 얘들한테는 1일간 오르는 폭이. 얘도 8% 올랐죠. 우리 기준봉 어디서 잡았습니까? 아까 중에 얘죠. 얘랑 어때요? 얘죠. 400만 주. 얘 400만 주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기준봉은 어떤 그 저항과 지지 라인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얘는 급등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손매매하는 데도 좋죠.
자, 무조건 캐치만 돼서 또 캐치만 머릿속에 캐치 하다 보면은 캐치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접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활용 방안을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머리 나쁜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비교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070이 쓸 것들. 자, 그 다음에 주가 돌파. 주가 돌파는 앞전 시간에 했죠. 주가 돌파도 했고, 그 다음에 주가 비교. 주가 비교가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비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 이제 돌파도 해볼게요. 그러면 다 해보는 게 좋으니까. 주가 돌파는 무엇이냐? 뭐 1주기로 본다. 일봉전 고가를 현재가 상향 돌파. 자, 우리가 아까 기준봉에 대해서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찾았죠. 그러면 5봉 이내다. 그러면 5봉 요만큼 이내에서 또 안 보인달라. 자, 만약에 5봉 이만큼이 5봉이죠. 5봉 이내에서 했던 것. 그 다음에 얘는 1봉 전이나 2봉 전, 3봉 전, 4봉 전, 5봉 전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한다. 뭐가 틀립니까? 자,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주가 돌파 비교랑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돌파 요거죠. 요것도 추가해 볼게요. 요거 헷갈리니까. 자, 얘랑 뭐가 틀립니까? 얘는 기준봉을 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기준봉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 기준봉을 찾아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주가 돌파는 뭡니까? 내가 1봉 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얘죠. 얘 어저께의 봉이 고가를 돌파하는 놈을 찾아달라. 또는 뭐 2봉 전이다. 2봉 전이면 여기죠. 이 2봉 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찾아달라. 그럼 오늘 찾았겠죠. 그러면 만약 캐치다. 여기에서 잡았으니까 여기에 돌파가 나왔겠죠. 1봉이죠. 1봉. 여기 2봉이죠. 그럼 3봉이다. 3봉 고가를 돌파하는 거 찾아달라. 수정. 검색해 볼게요. 현대차 나오는지. 100% 나오죠. 현대차. 요거 빼고. 아,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 왜 안 나와? 아, 이거 아니다. 제가 막 이 여행 연습 없이 하다 보니까, 자, 현대자동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현대자동차. 안 나오네. 삼봉전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대차 맞죠 이게? 삼봉전이면 1봉, 2봉, 삼봉전 이 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아, 상향 돌파는 이거를 뚫고 올라와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봉이면은 이게 현대차가 나오겠죠. 현대차가. 자, 2봉이면 현대차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현대차. 왜 안 나와 얘? 그냥 있는 것 갖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거지로 막 하는 것 같아서. 자, 휴젤. 자, 이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의미만. 자, 일봉의 고가를 상향 돌파한다.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밑에 있다가 어때요? 설명할 수 있게 다른 봉으로 설명드릴게요. 얘는 잘 안 보이니까 있는 대로 설명합시다. 자, 이 고점 돌파를 한다는 것은 뭐냐? 얘를 아이고 이놈의 키움 제대로 되는 게 없네. 네모로 해볼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고점을 밑으로 파고들었다가 여기 파고들었죠. 아래 꼬리가 여기 보이죠? 아래 꼬리가 파고들었다가 올라간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파고들지 않고 위로 떠버린 애들은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되느냐? 안 되죠. 100% 안 되죠. 왜?
얘는 이 근처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고가를 현재 상향 돌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딱 알아야 됩니다. 상향 돌파. 얘 고가를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터치 좋잖아요. 터치.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가 돌파의 현재 상향 돌파는 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향 돌파도 터치를 해야 된다. 위에서 터치를 해서 떨어지는 거. 그 만약에 하향 돌파도 여기로 따지면은 여기 오늘이라 치고요. 어저께 하향 돌파를 한다면 고가에서 하향 돌파한다면 여기를 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터치할 없죠? 터치를 못 하죠. 이만큼에서 요만큼이니까. 이해가시죠? 이해 못 하시려나? 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은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이 봉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향 돌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상향 돌파.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든 뭐 했든 한번 돌파를 한 거죠. 지금 돌파가 되어 있고, 그죠? 지금 돌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뽑혀 나왔겠죠. 그러니까 고점보다 높다. 근데 고점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뽑힌 거다. 라는 거 이해가시죠? 자, 현대위아. 이 고점보다 얘가 떨어졌다가 이 건드리고 올라간 거예요. 건드리고 툭 하고 건드리고 쫙 올라간 거죠. 자, 요것도 이미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뽑으면은 좋은 종목들 뽑을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고가보다 상향 돌파했다. 하향 돌파했다. 지금 현재 상향 돌파입니다. 여기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가만 있느냐? 아니죠. 시가도 있죠. 시가. 자, 어저께 시가는 뭡니까? 파란색이면 밑에고, 위에고, 빨간색이면 밑에가 시작점이죠. 그럼 이 봉이 과연 나올까? 자, 현대위아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됩니다. 자, 파란색 음봉은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죠. 자, 시가가 43,850원.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가 43,800원. 그러면은 얘가 건드리는 거죠. 얘를 건드렸습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상향 돌파다라고 하면 나오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죠? 하향 돌파는 될까요? 하향 돌파는 현대위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여기 밑에 아래 꼬리에 있으면 나오겠죠. 현재가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향 돌파를 한 게 아니죠. 현재. 그래서 현대위아가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없죠. 현대위아 나오는 거 아이가 또. 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상향 돌파를 해놓고 검색 후에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여기 그대로 있죠. 이거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고가를 터치한다. 시가를 터치한다. 저가를 터치한다. 근데 상향 돌파면은 위에 와 있어야 되고 하향 돌파면 현재 가격이 아래에 와 있어야지 검색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면은 자로 손등을 맞으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 봉이고 오늘 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아이씨, 빨간 봉 파란 봉도 구분해야 되네. 이게 어렵네요. 그냥 있는 걸로 설명할게요. 하면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자, 저가를 상향 돌파했다. 저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저가를 상향 돌파했다. 이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거 나오겠습니까? 이거 나오겠습니까? 빨리빨리 생각해보세요. 대한항공, 수정, 대한항공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저가는 여기잖아요. 여기 저가를 상향 돌파했다는 건 이 봉이 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밑에 있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 봉이 이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한 이 정도는 돼야지 걸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걸치기라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시겠네. 그죠? 얘 걸치야 됩니다. 걸쳐. 툭 하고 걸쳐야 돼.
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다, 그죠? 종가. 종가는 어때요? 종가 마지막 가격이죠. 이 가격이죠. 여기죠, 여기. 그럼 얘도 안 되겠죠. 종가를 해도. 자, 수정해서 해볼게요. 현대, 대한항공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죠? 자, 최고가. 최고가는 뭡니까? 여기에서 최고가. 고가죠, 그냥 최고가가 고가지. 뭐, 이상한 소리 했네. 최고가 상향 돌파. 최고가를 상향 돌파한다. 이거 나오겠는데? 그죠? 수정하면은 현대, 대한항공 우가 나와야 됩니다. 대한항공. 왜 안 나오지요? 최고가를 이걸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죠? 일봉전이니까 최고가라 해도 그거죠. 나와야 됩니다, 이거. 대한항공. 대한항공. 나오죠? 야. 그러니까 여기에 일봉전의 최고가는 고가입니다, 고가. 고가를 걸쳐서 뚫고 올라갔느냐. 그리고 현재 그 가격이 위에 있느냐. 근데 얘가 지금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야, 요거 좀 떨어지면은 딱 비교하기 좋은데, 떡 떨어져. 떨어져 버리면 대한항공이 쏙 사라지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가가 똑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 봐라. 이런 거 찾기는 힘들겠죠. 그럼 대화제약 어때요? 최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했다. 최고가 수정. 대화제약. 응? 대화제약 어디 갔지? 이거는 상향 돌파가 아니죠. 이거는 터치를 안 했는데, 그죠? 이게 고가가 뭐냐면 14,700원입니다. 14,700원. 그 다음에 얘는 저가가 14,800원이에요. 갭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리게 검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CJ 최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최고가는 걸려도 이게 갭이 생겨도 괜찮은가 보네요. 제가 뭐 잘못 의미를 해석한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적어놨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걸쳐서 무조건 올라간다. 걸쳐서 내려간다. 이해가시죠? 쉽잖아요, 그죠? 자, 기간 내 기준봉, 이건 했죠. 자, 주가 돌파했고, 주가 비교는 현재 일봉전 종가 가격이 가령 현재 영봉전 종가, 어저께의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해볼게요. 검색. GRT. 자, 어제 종가가 어때요? 아래에 있죠, 아래. 그죠? 오늘 종가가 위에 있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아이, 070. 자, 주가 비교는 현재 뭐 돌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에 있으면은 위에 있다, 밑에 있으면 밑에 있다, 또는 같거나 위에 있는 놈을 찾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를 쓴 거랑 똑같죠.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주가 비교를 한다. 어저께 종가보다 우리가 오늘 종가가 크거나 또는 같거나, 그죠? 죄송합니다. 크거나 얘는 같거나 크거나 오늘 종가가 크거나 같거나죠. 그럼 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죠. 총알을 쓸데없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거나 같거나 여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크거나 같거나 돼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353개인데 어떻게 늘어나나 볼게요. 수정해 놓고 검색하면 좀 늘어납니다. 그죠? 같은 것도 같이 뽑고 큰 것도 뽑았으니까, 그죠? 자, 주가 비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앞에 봉과 또는 뭐 열봉전
뭐 오봉전이다. 오봉전 종가가 현재 종가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수정하면 또 바뀌겠죠. 더 늘어나네요. 예. 자,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크거나 같거나 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10봉을 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10봉. 지금 100봉을 해봅시다. 100봉. 100봉전 아니다. 100봉 너무 많다. 20봉전. 한 달간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762개보다 올라야 된다는 반증이죠. 자, 하면은 뭐 비슷하네. 자, 30개 봅시다. 30봉전. 오, 똑같네. 50봉전. 뭐야, 똑같네. 100봉전. 이게 만땅인가 보네요. 만땅. 아,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면 안 되지. 최고. 자, 5봉전 확 줄어들겠죠.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주가 비교를 3개를 한다. 3개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얘보다 높고 얘가 얘보다 낮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랫개는 높았는데 어저께는 낮았다가 오늘 오른 종목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할 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를 해볼게요. 오, 20개 만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본 놈. 쪽발이 말씀 안 되는데. 자, 하나 삭제할게요. 제거하고 추가. 아, 이게 아니구나. 지표를 재정리를 해가지고 추가. 주가 3배 기교 추가. 자, 그러면은 아랫개는 높았다가 어저께 낮았다가 오늘 오른 거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봉전의 종가가 1봉전 종가보다 커야 되겠죠.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걸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죠. 이렇게. 가로가 크고 얘 가로가 이렇게 크고.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가 가장 작은 거죠. 떨어진 거니까. 아, 물론 가장 작은 건 아니겠죠. 얘보다 얘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양음양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한번 딱 해보면 윙이푸드. 뭐야 이거? 1봉전 종가가 2봉전 종가가 1봉전 종가보다 거꾸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2봉전 종가 1봉전 종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윙이푸드 없어지겠죠. 자, GRT 나오죠. 그죠? 위에가 높고 얘가 크고 얘가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동화약품. 얘보다 얘가 크죠? 아, 아니고요.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죠. 근데 뭔가 떨어졌는데 기분이 묘하다. 그죠? 근데 종가는 어차피 음봉은 여기가 종가죠. 그죠?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시작가가 여기고 여기가 종가이기 때문에 쭉 떨어져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음양인데 뭔가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또 양음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양음양식. 얘 종가와 얘 종가보다 크고 얘 종가보다 여기 바닥보다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죠? 얘가 크다. 그 다음에 DB 하이텍 똑같죠? 크고 작고, 아, 크고 유진 양음양. 양음양이 좀 잘 나옵니다. 양음양. 그죠? 야, 얘는 조금만 떨어지면 얘는 이제 검색이 안 되겠죠. 대웅은. 대웅 우리 들어갔다가 굉장히 크게 먹었죠. 스윙슛 플러스, 스윙슛 반. 깨알자랑. 양음양. 조금 전에 뭐죠, 이거? 양음양인데, 양음음인데, 결국은 올라서 시작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저께보다는 주가가 현재 높이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 비교 3개는 이해가시겠죠. 4개는 어땠습니까? 4개는 한 개 더 비교하는 거죠.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럼 4개를 한번 해봅시다. 4개 추가. 그러면 1일, 2일, 3일, 4일이다. 만약에 어떤 걸 찾고 싶냐? 자, 요런 걸 찾고 싶다. 양인데 양이 아니죠. 이거는 양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죠? 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양을 뽑으려면은 3봉전 종가가 2봉전 종가보다 얘보다 얘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커야 되니까 이쪽으로 화살표를 쭉 당기고, 2봉전 종가가 1봉전 종가보다
어때요? 얘가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화살표를 제가 뭐라 설명했죠? 잠깐만. 얘가 크고 얘가 작고 똑같이 작은 거죠. 그러면 반대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애들, 눌림목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애들을 뽑아보자 라는 거죠. 짠 해봤습니다. 그 4개의 주가 비교죠. 검색을 하면은 이제 PPI가 나오겠죠. PPI 찾아볼게요.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차트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검색식을 잘 연구를 하면은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한번 쭉 살펴봅시다. 형제 엘리트 올랐다가 좀 눌렀다가 다시 오르는 거죠. 야,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은 눌림목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딱 생각나야 됩니다. 예, 제대로 들으셨다면 어떤 거? 요런 애들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야, 이게 대박 날려나? 일단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요것부터 설명하고 해드릴게요. 이거 저도 모르는 거 너무 좋은 거 자꾸 알려드린 것 같아서 하면서도 배 아프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한일홀딩스 올랐다가 쭉쭉 누르다가 한번 올랐죠. 뭐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훅 떨어졌을 때 거래가 줄고 훅 올랐을 때 거래가 늘어나는 애들, 뭐 이런 것들도 맞춰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떨어질 때는 우리가 거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를 때 오늘 게 만약에 뭐 거래량을 갖다가 얼마 정도 올려본다, 또는 이런 기준봉, 주간의 기준봉의 거래량이 얼마다,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이 얼마다, 또는 주가 돌파를 한다 오늘, 이런 걸 넣으면 어때요? 힘이 좋겠죠. 얘하고 얘하고 섞으면 어때요? 힘이 좋을 것 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섞으면 기가 막힌 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머리에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뭐 20개 30개 이 검색식을 쭉 알려주면서 내가 잘났다 이런 거보다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책꽂이에 착착착 정리된 것을 내가 하나씩 싹 뽑아가지고 여기에 접목하고 저기에 접목하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검색식 잘 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하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마무리하고 요거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일단 한일홀딩스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눌리고 다시 오르는 거죠. 한미약품 이거 많이 안 올랐죠. 근데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 펑 터질 수 있다. 자, PPI 아까 말씀드린 거죠. 슉 내렸다 살짝 오른다. 슉 내렸다 살짝 오른다. 자,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쑥 올랐다가 쑥 내렸다가 쑥 오르고. 자, 쑥 오르는 애들 한번 잘 보세요. 슉 내렸다가 슉 오르고, 슉 내렸다 슉 오르고, 슉 내렸다 슉 오르고. 아유, 재밌다. 미끄럼틀 같죠, 미끄럼틀. 자, 이런 형태의 애들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지지를 다시 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은 얘들은 이 약간 올랐다가 살짝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 뭐 급등이 아니라도, 자, 급등락률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하면서 느낀 거지만 얘를 딱 보면은 이런 애들 봐봐요. 많이 안 오르지만 굉장히 우직한 애들, 꾸준하게 오르거나 확 올랐다가 눌림목을 주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쭉 내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거나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잠깐 내려서 다시 반등을 하거나. 지금 현재 장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딱 표시가 나죠. SNS에 우리 지금 700% 이상 수익 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애들 중에 조금 센 애들 한번 봅시다. 센 애들이라면 여기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애들. 자, 거래량이 작은 애들은 당연히 이제 오르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 돌파를 한번 섞어 볼까요?
일봉년 최고가를 상향 돌파하는 기업. 이거는 무조건 비쌀 거예요. 48개죠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좀 줄어드네요. 감쪽 한번 걸렀다 그죠? 한번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더 좋은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약간만 섞어놔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응용해낼 수 있다. 자, 승일 어때요? 쭉 내려오다 이제 상승 패턴을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애들은 다른 재무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애들 눌렀다가 다시 오르는 그림이고 어때요? 얘도 눌렸는데 안 눌려지고 이제 힘있게 나온 애들. 윗꼬리 한번 보세요. 윗꼬리 11%가 올랐죠. 그 1인 애들을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이미 다 수익인 거예요. 4% 수익이고 여기서 잡혀야 되죠. 여기서 잡혀 12,000원에서 잡혔다. 어때요? 12,000원 한 4% 정도 수익이죠. 도이치모터스 이 고점에서 잡혔다라고 하면 최고가를 계시한다. 여기죠.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 뭐를 하나 더 넣으면 어때요? 더 힘이 있는 더 정확한 애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애들이 이미 눌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없습니다. 자, 하면은 싹 줄어듭니다. 그죠? 자,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다 대박 칠 수 있다. 자,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굿머니 좋은 머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쭉 꾸준하게 해볼 텐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애드립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따라오시면 다 좋죠. 자, 중요한 것들은 좀 필요 없는 것들은 하다가 뺄게요. 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액면가 대비 현재가 비율 요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했었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주가 비교 연속 상승 하락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빼야 되겠죠. 연속 상승한 것들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 등락 봉수 요거도 뭐 해놓으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기간 내 주가 이 냉면 전화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